추가로 218페이지 4번에 나온 쪽의 얘기는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선물 가격은 선물의 만기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가격,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만기일에 기초 자산 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을 해보고서, 그래서 만기일에 얼마가 될 거로 예상되는 A니까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라는 계약서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로 흔히 말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일단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고, 기대 가설에서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대로 형성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콘탱고 가설이라는 게 있고, 콘탱고 가설에서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거다. 반면에 정상적인 백오데이션 가설에서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거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가정을 하기에 일단 현물 시장에서 CAPM의 성립을 가정한다. 그러면 현물 시장이니까 현물 가격에 대한 얘기고, 그 현물 가격은 미래의 기대 현물 가격을 걔의 오염이 반영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하게 될 거다. 현재 가치하는 위험 조정 할인율, 우리 CAPM에 따라서 RF 플러스 ERF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로 형성된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 선물 등가 시기 성립한다 하게 되면은 F0는 S 곱하기 1 플러스 RF의 T제곱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 현물 가격이 얘란 얘기. 들어가서 정리하게 되면은 얘가 기대 현물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위험 조정 할인율분의 1 플러스 오염이자율의 T제곱이다 라고 해서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만약에 기초 자산이 정의 체계적 위험을 갖는 자산이다. 그 베타가 플러스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베타가 플러스 값이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 무위험이자보다는 더 크게 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 무위험이자보다 크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 중에서는 누가 더 커지게 된다? 분모가 더 크다는 거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야 얘가 된다.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값 곱해야 얘 되는 거니까 100 곱하기 0.9에서 90 이런 상황. 그 상황에서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정의 체계적 위험을 갖는 자산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될 거다. 반면에 베타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걔는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무위험이자보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 더 작게 되어서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 자, 우리 4번 문제이고, 4번 문제에서는 유가증권의 가격은 CAPM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선물 가격은 현물 선물 페리티에 따라 결정된다.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타당한 것은 했고요. 봤더니 1번, 2번, 3번은 정의 체계적 위험을 지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3번이 맞는 문장이 되네요. 자, 넘어와서 5번 문제고요. 분기별 시장 모델 기대수익률은 6%이고 무위험이자율은 4%이다. 3개월 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주가지수 선물이 거래되고 있고, 3개월인 만기일에 주가지수가 200포인트인 경우에 주가지수 선물의 균형 가격은 얼마이냐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주가지수 선물에 대한 얘기고요.
선물의 균형 가격이 얼마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3개월 후에 기대 주가 지수는 200포인트이다라고 나왔어요. 3개월 후에 기대 주가 지수는 200포인트이다. 자, 곱하기 1 플러스 무위험이자율인데 거기에 분기별 시장부 기준율과 분기별 무위험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위험이자율 4%가 분기별로 제시가 된 거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자, 나누기 1 플러스 여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요. 현재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의 기사들은 주가지수인 거죠. 주가지수의 위험 조정 할인율은 곧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같은 거죠. 이름이 주가지수에 대한 얘기니까. 물론 주가지수면 베타가 1, 2기도 한 거고 그래서 분기별로 나왔으니까 6%가 그대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냥 옛날 꽃날에 한번 계산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 6번부터 나오는 얘기는 통화 선물 얘기고요. 통화 선물. 통화 선물은 기초 자산이 외화인 선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제시가 되는 게 현재의 현물 환율 나오게 되고 만약 현재 현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환율은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1달러와 1,000원이 교환이 되는 건데 자, 얘는 분모인 달러에 대한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또한 이러한 현물 환율에 거래한다면 사고 파는 것 분모인 달러를 사고 파는 거다. 1달러를 1,000원에 사는 거고 1달러 1,000원에 파는 거고 자,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게 한국의 명목이자율과 미국의 명목이자율 얘기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20%에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10%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서 만기가 1년인 균형 선물 환율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균형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 곱하기 여기서 환율의 표시 방법 보라고 그랬고 환율 표시 방법이 달러분의 원화의 표시 방법이면 분모에는 달러에 대한 미국의 명목이자율 분자에는 원화에 대한 한국의 명목이자율 선물의 만기가 1년이 아니면 만기까지 기간 T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해서 만약에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물 환율이 일단은 1,000원이다. 1,000원 곱하기 분모에는 1 플러스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미국 이자율 10%, 분자에는 원화에 대한 한국의 이자율 20% 해가지고 균형 이루기 위한 선물 환율은 1달러당 1090.91원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의 선물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인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같지 않고 이쪽이 더 큰 상황이니까 차익 거래 발생하게 된다. 선물의 가격이 지금 과대평가된 상황이니까 선물을 매도하는 형태의 차익 거래. 그래서 $1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 자, 그 차익 거래 하면서 선물은 매도했으니까 현물은 반대 포지션 매입한다. 그래서 현물은 매입할 건데 현물을 매입한다는 건 달러 매입이다, 원화 매입이다? 분모인 달러를 거래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달러를 팔기로 계약서 쓰는 거고 얘는 달러를 지금 사겠다는 얘기. 그래서 달러 현물을 매입한다. 이 현물을 매입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그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 거고 차입이 달러 차입, 원화 차입. 달러 살 거니까 원화로 빌려와서 달러 사자. 그래서 원화로 자금을 차입해서 달러를 매입하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달러 매입하게 되면 달러는 돈이니까 주머니에 넣고 가지 않을 거다. 따라서 다시 달러를 예금하는 형태의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차익 거래 포지션이 잘 안 되면 분모를 넘겨라라고 했었어요. 분모 넘기게 되면은 F0 S로 곱하기 1 플러스 한국이자율 분모 넘어가니까 곱하기
1 플러스 미국 이자율과 같은 형태고, 같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선물은 매입하는 거고, 과소평가된 현물은 매도하는 거고, 다음 이자율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했더니 미국의 이자율보다 한국 이자율이 낮은 상황, 이자율 낮은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선제 이자율 높은 달러로 예금하자 하는 형태의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차익 거래 어떻게 할지 일단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그러한 차익 거래 발생하면 시장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선물 환율은 다른 선물 매도하는 거니까 선물 환율은 하락해 내려가고, 다른 현물을 매입하는 거니까 현물 환율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다들 한국에서는 차입하는 거니까 한국의 이자율은 상승해 올라갈 거고, 다들 달러로 예금하는 거니까 미국에서의 이자율은 하락해서 내려올 거고, 물론 이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까지 움직이게 되면 한국의 채권 가격은 하락해 내려갈 거고, 미국의 채권 가격은 상승해 올라올 거고, 자,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움직일 때에 균형이 같아지도록 움직일 거니까 선물 가격은 하락해 내려올 거고, 현물 가격은 상승해 올라올 거고, 한국의 이자율 상승해 올라올 거고, 미국의 이자율 하락해 내려가서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우리 6번 문제로 오면요. 현재 미국의 1달러에 대한 현물 환율은 1,000원이고 1년 만기 선물 환율은 1,020원이다. 모의엄 이자율은 한국이 연 5%, 미국이 연 2%이다. 차익거래 방법을 적절한 것을 했어요. 일단 균형 선물 환율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차익거래 전략 짤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시장상의 변화까지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균형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 곱하기 지금 현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분모에는 달러에 대한 미국 이자율, 분자에는 원화에 대한 한국 이자율. 봤더니 이자율이 한국은 5%, 미국은 2%. 자, 그러면 균형을 이룰 선물 환율은 1달러당 1,029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의 환율, 선물 환율이 1달러당 1,020원. 따라서 시장 선물 환율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차익 거래 발생하게 되고, 차익 거래가 $1, 선물은 과소평가되어 있으니까 매입하고, 다음 현물은 반대 포지션, 현물은 매도하는 차익 거래. 그건 곧 달러를 매도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달러와 원화로의 차익도는 예금까지 나오는 거죠. 뭐로 차익, 뭘로 예금? 자, 곧 이제 말로 가게 되면은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 달러 어디서 나서? 달러를 차입해 와서 시장에 팔자. 나에게 원화가 들어온 거니까 원화는 예금하자 하는 형태의 차익 거래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높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이자율은 낮은 상황. 미국 이자율 낮으니까 달러로 차입해 오고 이자율 높은 한국에 예금하자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한 차익 거래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선물 가격은 상승, 현물 가격은 하락, 미국 이자율은 상승, 그리고 한국 이자율은 하락하는 시장 상황의 변화까지 생길 거고요. 지금 우리 문제 묻고 있는 것은 차익 거래 방법 묻고 있는 거니까 선물, 매입, 달러 차입, 원화로 환전, 원화 대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달러 현물 매도인데 걔는 달러 팔고 원화로 바꾸는 거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달러 차입해서 달러 팔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원화로 예금하자. 자, 7번 문제.
미국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1달러는 1240원, 미국 한국의 연간 무무이율 6%와 8%이다. 1년만기 균형 선물환율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냥 균형 선물환율 구하라는 거니까 하세요. 자, 넘어와서 8번 문제. 외환시장과 금리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다. 원화 표시, 달러 표시, 1년 만기 무위험 할인 채권의 가격이 각각 액면의 80%와 90%이다. 외환시장 현재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라면 1년 만기 균형 선물 환율은 얼마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물 환율 주고서 1년 만기 균형 선물 환율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현재 현물 환율 표시 방법이 1달러당 1,500원이니까요. 1달러당 1,500원인 거니까 분모에는 미국 이자율, 분자에는 한국 이자율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 지금 이자율을 직접 준 게 아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1년 만기, 1년 만기 무위험 할인 채권이니까 무이표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할인 채권, 무이표 채권. 가격이 액면의 80%예요. 만약 액면 금액이 100원이면 현재 가격이 거의 80%인 80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1년치 이자가 20원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20% 아니죠? 80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20원인 거니까 이자율은 25%죠. 자, 곱하기 1 플러스 한국의 이자율은 80에 대한 이자가 20. 똑같이 미국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액면에 90%다라고 했으니까 90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10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에 1 플러스 미국 이자율은 90분의 10이 미국의 이자율. 자, 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9번 문제고요. 한국의 90일 만기 국제 만기 순위는 연 5%에 180 만기 국제 만기 순위는 연 6%이다. 미국의 90일 만기 국제 만기 순위 연 5%에 180 만기 순위는 연 5.5%다. 이자 평가서를 현리받아 가져가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90일, 180일 만기 현물 이자율들이 각각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국 얘기고 R0 90 5%, R0 180이 6%, 그리고 미국 얘기고 R0 90이 5%, R0 180이 5.5%인 상황이네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90일 만기 선물 환율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선물 환율인데 90일 만기 선물 환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걔는 현물 환율 곱하기 현재 환율 표시 방법이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달러불의 원화라고 할게요. 달러불의 원화면 분모에는 미국의 이자율인데 그게 지금 90일 만기 환율이니까 90일간의 이자율 분의 1 플러스 한국의 이자율인데 90일간의 이자율. 정확히 간다면 그 이자율들이 현재 5% 나와 있는데 얘네가 연율이니까 연율이면은 곱하기 365일분의 90일 365일분의 90일 정도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5% 한국도 5%인 거니까 5%면 하나마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90일 만기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과 같겠다. 그런데 그 다음 180일 만기다라고 하게 되면 180일 만기면은 180 얘도 180 180 180 들어와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한국은 6%다라고 했고요. 미국은 5.5%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가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냥 단순 비교해도 1.055 분의 1.06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기간 조정 돼야 되지만 1보다 큰 거죠.
얘보다 큰 걸 곱해야 180일 선물되는 거니까 이 180일 만기 선물은 현물 환율보다는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90일 만기 선물 환율과는 같은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또는 1번에 현물 환율과 90일 선물 환율은 동일하다 해서 맞는 문장이고요. 이번에 현물 환율과 180일 선물 환율이 동일하다는 건 틀린 문장이죠. 180일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는 높은 거니까. 다음에 3번에 90일 선물 환율, 180일 선물 환율 동일하지 않고 180일 환율이 더 높은 거고, 4번에 주어진 정보로는 비교할 수 있었고, 또 5번에 한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 90일은 5%, 180인 6%니까 수익률 모양은 우상향하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